경찰이 이완규 캐비닛을 또 풀었습니다. 이거 경찰선에서 완전 낙마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완규는 경찰 조사 당시 안가 모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은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라 거기서 모였던 것 같다며 경찰의 2차 계엄 모의 질의에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안가시설 관련 질의에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모르기도 하고 알 바도 아니고요. 라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준석이 딱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가지가 없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사 정원이 총 25명인데 네. 11명이 빈 상태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9월에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대통령실에 공수처가 송부를 했는데 예. 일단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가 계속 임명을 안 하고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이제 내란을 일으킨 거고요. 그 뒤로는 그 임명 권한이 탄핵이 되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넘어갔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도 마찬가지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 지금 뭉개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있던 당시에도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고 예. 일부러 임명을 안 하고 기관에 힘을 빼고 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다루고 있는 상당수 사건들이 윤석열 씨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냥 네. 조직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수처가 원활하게 수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본인을 향해 있는 사건들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그냥 보는 대로라면 자기를 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관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시민의 목소리나 이제 언론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냥 무시로 일관하는 그렇습니다. 예. 정치 세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정도로 비판이 이어지면 뭐가 예. 됐든지 간에 대응이나 반응을 내놓기 마련인데 굉장히 독특한 정권인 것이 뭐 물론 이제 파면당한 정권이지만 예. 이 파면당한 정권의 구성원들은 시민의 목소리에 반응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시민들이나 정치권에서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여론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건가? 이래도 예. 되는 건가? 원래 이래도 되는데 우리가 40여 년 동안 그냥 그렇습니다. 너무 선의에 기대서 국가를 운영해왔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한덕수의 이런 만행은 국힘과 윤두창이 짜고 저지른 만행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는 대선에서 패하는 것 이상의 차원입니다. 또 하나는 공격 차원입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에서는 틀림없이 진행 중인 여러 재판을 계속 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도 요청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대통령 이전부터 진행된 소추는 유효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 것입니다. 법의 취지를 보자면 중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계속 문제 삼을 것이고 그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완규가 있습니다. 한 명이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결정을 미루도록 할 수도 있고 최소한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바깥에 전달해 전략을 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스파이를 하나 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떡수가 정권교체 뒤 두창이 옆방에서 콩밥을 먹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활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